트럼프 머스크 팀이 강력한 정부개혁 의지를 표명하며 연방정부, 연방공무원 대폭 감축 작업을 빠르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년 이하의 수습 직원 20만 명도 해고 통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면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워싱턴 연방공직사회에서 대학살로 불리는 해고 태풍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트럼프 머스크 팀이 강력한 정부개혁 의지를 표명한 대로 연방정부와 연방공무원 일대 감축 작업이 빛의 속도로 전개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 등 미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We're going to look at the military. We're going to look at education. They're much bigger areas. We have massive amounts of fraud that we caught. People voted for major government reform. There should be no doubt about that. 연방 공무원 230만 명 중에 채용된 지 1년 이하인 프로베이셔너리 수습 직원은 22만 명으로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20만 명이나 해고 태풍에 한꺼번에 날아가고 있는 것으로 워싱턴 포스트는 전하고 있습니다. 공공안전과 이민 단속 작전을 펼치고 있는 보수에서는 예외를 인정받아 2만 명 정도 대학살을 피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정부 OPM 인사관리국은 각 부처 기관장들에게 이틀 안에 1년 이하의 수습 직원들을 전원 해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머스크 측근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공무원 인사를 관리하고 있는 찰스 에젤 OPM 국장대행은 사전 녹화된 메시지를 통해 예기치 않고 매우 어려운 소식이 될 줄은 이해하지만 미국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하기 위한 조치라며 무더기 해고를 알렸습니다. FBI 연방수사국에서는 1년이 안 된 특별수사요원 1000명과 분석요원 2600명이 해고 통보를 받아 전체 3만 9천 명 가운데 근 10%나 해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DC에 있는 연방정부 부처들에서는 인사관리국장의 사전 녹화된 해고 메시지를 그룹별로 듣고서는 어리둥절해하는 초보 연방공무원들이 망연자실해하는 모습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상당수 빌딩에서는 30분 안에 빌딩을 떠나라는 명령을 듣고 무자비한 해고에 낙담하고 있습니다. 연방 공무원 노조들은 트럼프 머스크 팀은 이들이 업무 성적이 저조하기 때문이 아니라 자르기 쉽다는 이유로 어떠한 통보도 어떠한 절차도 자기 방어의 기회도 주지 않고 무자비하게 학살하고 있는 것이라고 개탄하고 있습니다. 연방 공무원 노조들은 1년이 안 된 한 세대 인재들을 한꺼번에 모두 없애는 조치가 되고 있다고 성토하고 항의 시위, 법적 소송으로 맞대응할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론 머스크는 아직 시작에 불과하고 연방정부 부처들 가운데 아예 전체를 폐지하는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예고했습니다. You need to delete entire agencies as opposed to leave part of them behind. Because if you leave part of them behind, 트럼프 머스크 팀은 1년 이하의 수습 연방 공무원들을 20만 명 정도 대량 해고하는 것은 시작에 불과하고 230만 연방 공무원들을 절반으로 감축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해고 태풍을 몰아치면서 마감한 자진 퇴직 신청자들 7만 5천 명부터 퇴직시키게 됩니다. 첫 타겟이 됐던 USAID에서는 해외 근무자 1만 명 이상에서 연방 공무원들이 4,700명인데 290명만 남기고 국무부에 통합시키려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어 연방교육부를 아예 폐지해 4,200명 전원을 해고하고 한 해 9천억 달러나 쓰는 펜타곤에서는 현역 미군과 무기 장비들은 손대지 않고 국방 컨트랙터들을 일제 정비해 수백억, 수천억 달러를 절약하려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공룡부처 펜타곤, 국방부가 머스크의 도우지팀이 오기 전에 알아서 대폭 삭감하겠다는 대비책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마련한 자체 삭감안에는 오래돼 더 이상 쓰지 않는데도 연방 의원들의 반대로 유지시키고 있는 구식 무기나 장비, 비싼 생산 유지비를 들여야 하는 첨단 전투기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군과 민간 관리를 합하면 300만 명이 있고 한 해 8,500억 달러의 엄청난 예산을 쓰고 있는 공룡부처 펜타곤이 트럼프 머스크 팀의 다음 타겟으로 꼽히자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펜타곤은 머스크의 도우지팀이 도착해 감축하기 전에 우리가 알아서 대폭 삭감하겠다며 자구책까지 마련한 것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피트 헥세스 국방장관은 우리는 도우지팀을 환영할 것이라며 연방정부 개혁에 적극 협조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으나 각 군별로 삭감 가능한 프로그램들을 미리 파악한 것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습니다. 각 군이 펜타곤에 보고한 삭감 대상들은 오래돼 더 이상 필요 없는 구식인데도 연방 의원들의 반대로 없애지 못하고 있는 무기나 장비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 의원들은 자신들의 지역구에서 생산해내는 무기나 장비를 없애는데 강력 반대하고 있습니다. 미 육군은 구식 드론 무기와 남는 전투 차량들을 없애 절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 해군은 프리게이트 호위함과 연안 전투함을 축소하겠다고 제시했습니다. 미 공군은 구체적인 내역을 밝히지 않았는데 머스크 정부효율부 수장이 공개적으로 최첨단 스틸스 전투기인 F-35를 막대한 생산 유지 비용 때문에 중단해야 할 대상으로 꼽은 바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 수장은 F-35 스텔스 전투기는 성능이 아니라 생산 유지 비용 때문에 실패작이고 이를 만드는 사람들을 비난한 바 있습니다. F-35 스틸스 전투기는 대당 생산 비용이 8천만 달러 내지 1억 1,500만 달러나 되고 평생 유지비는 1조 7천억 달러나 되는 것으로 지적받아 왔습니다. 이에 비해 F-16 전투기는 대당 3천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F-35보다 더 높은 성능과 전투력을 가진 F-22 랩토 전투기는 대당 3억 내지 4억 달러나 드는 비용 문제로 더 이상 생산하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머스크 팀이나 헥스 펜타곤에선 F-22에 이어 F-35 스텔스 전투기도 생산을 중지하고 전투력은 향상시키는 대신 비용은 크게 낮춘 차세대 전투기 생산을 앞당기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머스크의 도우지팀과 헥세스의 펜타곤이 과연 어떤 무기나 장비를 선택해 얼마나 절감할 수 있을지 예의주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업과 지역 경제 때문에 미군의 필요에 기반한 생산을 외면해온 연방 상하원 의원들이 트럼프 전면 개혁에 발맞춰 대폭 양보하게 될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1월 CPI 소비자 물가가 3%로 다시 올라 물가 비상이 걸렸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기준금리 인하를 공개 촉구하고 있으나 연준은 당초 예상했던 6월보다 늦은 9월까지는 기준금리를 장기간 동결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물가가 새도록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새해 첫 1월의 CPI 소비자 물가는 전달보다는 0.5%나 급등하며 전년보다도 3.0% 상승한 것으로 기록됐다고 연방노동부가 발표했습니다. 이는 12월에 월간 0.4%, 연간 2.9%에서 소폭 올라간 것이지만 오랫동안 버텨온 2% 물가를 다시 넘어서 3%로 회귀했다는 점에서 심상치 않은 충격과 우려를 가하고 있습니다. 1월에 식품 가격은 전달보다 0.4%, 전년보다는 2.5%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에너지 가격은 전달보다 1.1%, 전년보다는 1% 오른 수준을 보였습니다. 변동이 심한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코어 CPI, 즉 근원 소비자 물가는 전달보다는 0.4%, 전년보다는 3.3%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원 소비자 물가 가운데 3분의 1이나 차지하는 주거비는 전달보다 0.4%, 전년보다는 4.4%나 더 올랐습니다. 연준이 선호하고 있다는 개인 소비 지출 물가는 보름 전에 발표된 12월에 PCE는 2.6%, 코어 PCE는 2.8%로 연준 목표인 2.0%를 훨씬 웃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PCE가 크게 오른 데 이어 대도시 물가를 보여주는 CPI 소비자 물가와 근원 소비자 물가가 모두 3%대를 다시 기록함으로써 미국 물가가 크게 흔들리기 시작한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연준이 물가 잡기에 더 신경 쓰면서 기준금리 인하는 더 어려워지고 금리 인상까지는 아니더라도 금리 동결 기간을 더 오래 끌고 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이 기준금리를 더 내려야 한다고 공개 촉구하고 있으나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기준금리 인하를 서두를 수 없는 경제 상황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 물가가 크게 흔들리면서 연준의 기준금리 동결이 당초 6월에서 9월까지로 더 길어질 것으로 다수의 경제 분석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CME 그룹의 투자자들은 1월 CPI가 발표되자 기준금리 동결이 7월 말까지는 지속되고
9월에나 동결과 인하로 반분될 것으로 수정 전망하고 나섰습니다. 기준금리를 현재 4.25 내지 4.50%에서 동결할 가능성은 3월 19일에는 97.5%나 되고 5월 7일에도 88.1%나 되는 것으로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당초 기준금리 인하 시기로 꼽았던 6월 18일에도 동결 가능성이 65.2%로 인하 가능성 31.5%를 2배나 압도하고 있습니다. 7월 30일에도 동결 가능성이 57.1%로 인하 가능성 35.7%를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9월 17일에 가서야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 42.8%, 인하 가능성 41.1%로 반분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새해 들어 장바구니 물가와 휘발유, 렌트비 등 주거비, 자동차 보험료에 이르기까지 서민들의 생활 비용이 거의 대부분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류 독감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계란값은 전달보다 15%, 전년보다는 53%나 폭등했고 휘발유는 전달보다 1.8% 올랐으며 주거비는 전년에 비해 4.4%, 자동차 보험료는 12% 비싸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5년 새해 들어 장바구니 물가와 휘발유, 렌트비 등 주거비와 자동차 보험료 등 서민들이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생활 필수 비용이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연방노동부가 12일 발표한 새해 첫 달인 1월의 CPI 소비자 물가는 끝내 3%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전체 대도시들의 물가를 보여주는 1월 CPI는 3%이고 변동이 심한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코어 CPI는 3.3%로 두 가지 모두 오랫동안 유지해온 2%대를 다시 깨고 3%대로 회귀했습니다. 특히 서민들이 매일 반드시 사야 하는 생필품 가격이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조류 독감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계란값은 전달보다 15.2%, 전년보다는 53%나 폭등했습니다. 계란은 소비자 1인당 한 줄씩으로 제한하고 있는데도 텅 비어 사기 어렵고 식당에선 계란찜을 더 시키면 추가 요금까지 받고 있습니다. 전체 그로서리 식품 가격도 전달에 비하면 0.4%, 전년보다는 2.5% 올랐습니다. 주유소에서 지불하는 휘발유 가격은 전년보다는 아직 0.2% 싸지만 심상치 않은 유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너지 가격 중에 전기료는 전년보다 1.9% 올라 있고 가정용 유틸리티 가스는 4.9% 인상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도시 물가인 CPI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3분의 1이나 차지하고 있는 주거비는 전달보다 0.4%, 전년보다는 4.4% 상승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렌트비는 4.2% 올라 있고 주택 소유자들의 모기지와 각종 유지비는 4.6% 상승했습니다. 교통비가 전달보다 1.8%, 전년보다는 8% 올라 있습니다. 그중에서 멈출지 모르는 자동차 보험료는 전달보다는 2% 더 올라 1년간 11.8%나 급등해 있습니다. 자동차 수리와 유지 비용은 전년보다 5.9% 인상됐습니다. 한동안 내림세를 보였던 항공료도 연말연시를 지나면서 1월 중에는 1년 전보다 7.1%나 비싸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료비는 월간으로는 제자리했으나 지난해보다는 2.7%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워싱턴 수도권 지역에는 화요일 하루에 맨하탄스 9.5인치를 비롯해 5 내지 9인치의 폭설이 쏟아져 대부분의 학교, 관공서, 사무실이 문을 닫아 재택근무도 이루어졌습니다. 도로교통과 도시기능에 큰 차질은 피했으나 미끄러운 도로는 지속되고 있어 기상당국의 주의령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홍의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워싱턴 수도권 지역에 5인치에서 9인치 정도 많은 양의 눈이 몰아쳤습니다. 화요일 하루 플린스 윌리엄 카운티 맨하탄스에는 9.5인치의 적설량으로 가장 많은 폭설을 기록했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사는 이후 페어팩스 카운티 센터빌과 알링턴 카운티에는 5 내지 7인치의 눈이 쌓였습니다. 메릴랜드에선 찰스 카운티가 9인치로 가장 많은 폭설이 내렸습니다. 북쪽보다는 남쪽에 더 많은 양이 내렸습니다. DCA에는 5.9인치, IAD는 4.8인치, BWI는 3.8인치의 눈이 내렸습니다.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도시들은 6인치 이상 눈이 내렸고 메릴랜드의 포트 토바코는 하룻밤 사이에 8.6인치가 내렸습니다. 많은 양의 눈이 내린 탓에 곳곳에서 눈에 대한 피해를 줄이고자 조치를 취했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학교는 문을 닫았고 워싱턴 전역의 공립학교는 오늘 휴교했습니다. 연방 공무원들은 휴가 또는 재택근무 옵션이 있는 2시간 지연을 제한받았습니다.
프린스 조지 카운티는 눈 덮인 도로 상황 때문에 오늘 버스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의 일부 도로는 화요일 저녁에 눈 덮인 언덕을 관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통행이 아예 불가능했습니다. 언덕에 눈이 쌓이면서 교통은 90분가량 정지되었습니다. 대형 트럭이 차를 견인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면서 교통은 다시 재개되었습니다. 버지니아 교통부는 눈은 그쳤지만 낮은 기온과 비가 계속되므로 날씨가 따뜻해지고 도로 상태가 개선될 때까지 도로를 멀리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화요일 아침까지 내린 눈은 수요일 밤 특히 위험합니다. 수요일 밤 영하를 맴도는 기온이 지속되고 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수요일 밤부터 기온이 34도, 섭씨 영하 1도 정도를 맴돌면서 밤새도록 계속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됩니다. 일반적으로 도로는 남은 눈과 내린 비로 질퍽한 땅으로 변해 있습니다. 자동차가 지나가면 타이어 자국이 보이는 정도입니다. 이런 질퍽한 땅이 얼어붙을수록 도로는 더 위험해집니다. 주행 시 미끄러운 도로에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교통당국은 피할 수 있다면 운전은 피하라고 말했습니다. 금요일에는 기온이 40도까지 오르면서 남아있던 눈은 녹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말에는 폭우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토요일 오후부터 소나기가 내리고 일요일은 하루 종일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눈의 영향을 많이 받은 지역에는 홍수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주 워싱턴 수도권 지역은 급격한 기온 변화와 폭우, 미끄러운 도로 등 여러 가지 날씨 위험 요소들이 겹쳐 있습니다. 이동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주말부터 내리는 폭우에 여행 계획을 세우셨다면 다시 한번 점검하시라는 권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홍의진입니다. 최근 금값이 치솟으면서 온스당 3,000달러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금값은 올 들어서만 10% 이상 상승했고 전년 대비 약 20% 오른 수준인데요. 지구촌 분쟁과 경제 불안이 지속되면서 금을 비롯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몰려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홍의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금은 대표적인 안전자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점이 금 가격의 상승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최근 금 가격은 3,000달러에 육박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금은 12월 중순 이후 약 14% 상승하면서 상당한 상승세를 보입니다. 그런데도 금을 사고 싶어하는 소비자들이 늘어가면서 가격의 하락을 기다리고 있다고 연방준비제도는 밝혔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다시 3%대로 돌아가 인플레이션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하반기까지 금리 인하를 보류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식료품 같은 필수품의 가격 상승으로 인해 구매력이 악화되고 저축이 줄어들음에 따라 소비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재정적 우려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에 투자자들은 통화가치의 하락으로부터 자산을 보호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검증된 방법의 하나인 금투자. 금은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과 경제적 불확실성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 여겨집니다. 역사를 통틀어 금은 인플레이션이 급증했을 때에도 구매력을 유지해왔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 은행은 더 많은 돈을 뽑아내고 통화 가치는 떨어지지만 금은 제한된 공급으로 시간이 지나도 가치는 유지됩니다. 이에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신뢰하는 자산으로 꼽힙니다.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 금리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어 이에 주식과 채권의 가치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투자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으로 금은 필수 자산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산 배분 전략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금은 위험관리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과도한 편중은 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경제지표와 정책 변화를 면밀하게 관찰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WKTV 뉴스 홍의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센트짜리 동전을 새로 제조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1센트짜리 동전을 제조하는데 약 4배나 되는 3.7센트가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 예산에서 낭비 요소 제거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센트짜리 동전의 신규 제조를 중단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트루스 소셜에서 나는 새로 제조하는데 비용이 더 많이 들고 있는 1센트짜리 동전의 신규 제조를 중단하라고 연방 재무장관에게 지시했다고 공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재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미국 민트, 즉 조폐국은 1센트 동전을 새로 제조하지 않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1센트와 5센트짜리 동전은 새로 만드는데 액면가보다 비용이 더 들어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데다가 쓰임새는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1센트 동전을 제조하는 데는 3.7센트의 비용이 들어 약 4배나 비용을 더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이 1센트 동전은 화폐로서의 가치가 크게 떨어지고 미국민들의 현금 사용이 대폭 줄어들면서 쓰임새가 크게 감소했으며 이미 유통 중인 1센트 동전들은 거의 버려지거나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매년 새로 1센트 동전을 제조하고 있어 상당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2024 회계연도 1년 동안 조폐국은 1센트짜리 동전을 32억 개나 만들어 유통시켰습니다. 1센트 동전을 하나 만드는데 3.7센트나 들기 때문에 미 조폐국은 8,530만 달러나 낭비한 것으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중단 지시를 내리지 않았으나 5센트짜리 동전 니클도 액면가보다는 제조 비용이 더 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센트짜리 은색 동전을 새로 만드는 데에는 14센트의 제조 비용이 들어 거의 3배나 더 들이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정부 효율부 수장은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쓸데없는 낭비로 지적받고 있는 사안부터 행정 조치로 중지시키거나 변경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뉴올리언스에서 열린 미식 축구 슈퍼볼에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직접 관람하러 가는 에어포스원 상공에서 걸프 오브 멕시코를 걸프 오브 아메리카, 즉 멕시코만에서 미국만으로 바꾸는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정부 기관과 연방 공무원 대폭 감축 같은 초대형 개혁 과제들은 물론 소소하더라도 미국민들의 자부심을 불러일으킬 지명 변경에서 낭비 요소를 제거하는 동전 제조 중단까지 가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화폐와 동전의 신설이나 폐지는 연방의회에서 입법으로 결정해야 하지만 연방재무부가 이번처럼 동전의 신규 제조 중단 조치는 취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 건강보험사들이 한 해 8억 5천만 건의 보험 커버를 거부하면서 수많은 환자들과 그 가족들이 의료비 빚에 시달리고 의료 파산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건강보험사들은 한 해 50억 건을 처리하고 있어 갖가지 이유로 전체 17%나 기각하고 의료비를 환자와 환자 가족들이 부담토록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헬스케어에 관한 한 후진국 소리를 듣고 있는 미국에서 미국민들은 상당한 월 보험료를 물고도 코페이먼트에서 디덕터블 등으로 본인들이 진료비를 부담하고 있고 병원 입원 등에서 치료비를 청구했다가 기각당해 의료비 빚과 의료 파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를 비롯한 미국 내 대형 건강보험사들은 한 해 보험 커버 청구를 50억 건이나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 해에 8억 5천만 건이나 보험 커버를 거부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전체 보험 커버 청구 건수의 17%나 갖가지 이유로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험회사들은 보험사의 인네트워크가 아닌 곳에서 처방약을 구입했다는 사유로 거부하고 치료 필요성이 없거나 치료에 효과를 보고 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보험 커버를 기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보험 커버를 거부당한 미국 환자나 환자 가족들은 1% 이하만 보험사에 이의를 신청하고 수정투쟁을 벌이고 있다고 이 신문은 밝혔습니다. 보험 커버를 받을 수 있는 분야인지 보험 약관을 잘 숙지하지도 않고 있고 어디에 어떻게 어필, 즉 이의 제기를 해서 수정투쟁을 벌일지 모르는 데다가 장기간 싸울 시간이 없기 때문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은 분석했습니다. 어린 딸의 희귀병을 고치기 위해 3년간이나 타 지역 전문의들을 찾아다녀온 한 부부의 경우 보험 커버를 거부당해 4만 달러의 의료비를 본인들이 내도록 청구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갚았어도 6천 달러의 의료비 빚이 생겼다고 이 부부는 토로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현재 1억 명 이상이 의료비 빚에 시달리고 있으며 가구당 평균 의료비 부채액은 6만 달러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쌓여가는 의료비 부채를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해 상당수가 의료 파산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보험사로부터 보험 커버가 거절됐다는 통보를 받으면 포기하지 말고 이의 신청을 해보라고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이의 신청 건수는 1% 이하지만 한 번 어필하면 4분의 3이나 수정받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습니다. 만약 보험 커버 거부 통지를 받으면 본인 또는 보험 전문인들의 도움을 받아 보험 약관에 포함되어 있는 구체적인 보험 커버 내역부터 살펴보고 잘못 거부했는지 알아봅니다. 또는 거부 통지에 나와 있는 건강보험사의 담당 부서에 전화를 걸어 왜 보험 커버가 거부됐는지를 묻고 어필, 즉 이의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때는 자신이 통화한 건강보험사의 담당 직원과 날짜, 케이스 번호 등을 모두 기록에 남겨두고 마라톤 투쟁에 들어갈 준비를 갖춥니다.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건강보험사가 일부라도 커버해 본인 부담 의료비를 낮출 때까지 싸워야 하며 보험사가 끝내 거절한다면 한 단계 높은 직급에 다시 어필하거나 지역정부나 비영리기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카스코, 트레이러조, 월마트 등 여러 대형마트들에서 판매되고 있는 일부 참치캔 제품이 보툴리누스균 감염 우려로 리콜 조치됐다고 미 식품의약국이 발표했습니다. 해당 참치캔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확인 후 즉시 폐기하거나 반품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홍의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전역에서 판매되고 있는 참치캔이 보툴리누스 중독을 유발하는 박테리아에 오염되었다는 가능성이 나오면서 전국적으로 우려가 퍼지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참치캔은 리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트라이 유니온 시푸드가 제조 결함 가능성을 이유로 자발적인 리콜을 실시했다고 FDA는 밝혔습니다. FDA는 리콜 조치가 일부 참치캔 제품의 이지 오픈 뚜껑이 제조 과정에서 결함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습니다. 밀봉 불량으로 인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제품이 오염될 위험이 있으며 심한 경우 보툴리눔균에 오염될 가능성이 있다고 FDA는 경고했습니다. 보툴리누스균 감염 시 신경마비 증상을 동반하는 치명적인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보툴리누스 중독은 눈에 띄는 오염 징후 없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리콜된 참치의 섭취를 즉시 중단할 것을 전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보툴리누스 박테리아는 장 내에서 독소를 생성하여 호흡곤란, 근육마비 및 심지어 사망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질병이 보고된 것은 없지만 소비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여 리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리콜 대상 제품은 HEB, 라벨, 트레이더조, 반캠프스, 제노바의 4가지 브랜드 이름입니다. 참치캔은 구매한 업체에 반품하여 전액 환불받을 수 있으며 트라이 유니온 시푸드에 문의하면 제품 회수를 위한 키트와 쿠폰을 제공받을 수 있다고 회사 측은 밝혔습니다. 트라이 유니온 시푸드는 이번 결함이 다른 제품 포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최고 수준의 안전 및 품질 기준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참치를 구매한 소비자는 상한 것처럼 보이거나 냄새가 나지 않더라도 제품을 섭취하지 말라고 FDA는 경고했습니다. WKTV 뉴스 홍의진입니다. 미 전역에서 독감 환자가 무섭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최근 몇 주 동안 독감에 걸렸던 환자들이 급성 질환을 겪은 후에 세균성 폐렴으로 악화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홍의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독감과 독감 합병증이 전국의 응급진료소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합병증을 겪고 있는 환자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입원한 독감 환자들의 3분의 1은 독감 발생 후 몇 주 이내에 세균성 폐렴이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긴급진료센터에서 인플루엔자 유사 질병 사례는 데이터를 수집하기 시작한 이래 28년 만에 가장 높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최소 2,400만 건의 질병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마다 돌아오는 독감은 원인을 찾을 수 없지만 감염병 전문의들은 아직까지도 정점이 어디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독감은 전염성이 강한 급성 호흡기 질환 바이러스로 일반 감기와는 다릅니다. 호흡기 중 코와 목뿐만 아니라 폐까지 전달되어 고열, 두통, 근육통 등 일상생활이 힘든 증상을 동반합니다. 대표적인 독감의 합병증, 폐렴과 폐혈증은 몸의 상태를 급격하게 악화시킬 수 있어 방심은 금물입니다. 합병증으로 폐렴이 발생하면 호흡곤란, 기침 등의 증상이 악화되고 심하면 폐혈증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감염병 전문의들은 향후 몇 달 내에 사망자가 2만 명에서 3만 명까지 육박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독감 확산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예방접종과 개인 위생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와 의료기관들은 국민들에게 독감 예방 조치를 강화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고열과 몸살, 기침 증상이 갑자기 나타나면 자가키트를 통해 자신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치료와 약을 처방받아 합병증을 미리 막아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폐렴과 같은 독감 합병증을 막는 핵심은 2가지라며 백신을 맞았느냐와 얼마나 빨리 항바이러스제가 몸에 들어갔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이 2가지가 모두 갖추어진다면 합병증 발생 가능성은 낮아진다고 강조했습니다. 팬데믹 해제 이후 백신 접종률이 낮아지면서 독감과 호흡기 질환의 면역체계가 약해져 있는 상황인데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접종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전했습니다. WKTV 뉴스 홍의진입니다.